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토론 완주전주 통합 성장의 기회인과 정치 행위인과 진행을 맡은 이창익입니다. 자,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 논의. 과거 3차례 무산 이후 이번이 4번째인데요. 한쪽에서는 이번 통합 논의가 상생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위라고 합니다. 판단은 결국 주민들의 몫입니다. 자, 이 시간 양 시군 단체장 모시고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시군 통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편의상 완주전주 통합으로 가능한 명칭을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전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자, 바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 시장님. 자,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이번이 벌써 4번째입니다. 그 통합 성사를 위해서 완주군으로 좀 보폭을 굉장히 넓히시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완주군이 전주시를 둘러싸고 있어서 완주군 저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3번과는 달리 이번 4번째의 경우에는 주민의 어떤 서명운동으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지방시도위원회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투표 권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민투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좀 과열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핵 국면에서 봤듯이 어떤 주민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일어나거나 치열하게 논의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과 논의들이 대화와 소통, 어떤 협력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무조건 뭐 목소리만 높인다거나 상대방을 배제하는 방식의 어떤 논의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처럼 이렇게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 향후 어떤 민간 차원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런 어떤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완주 군민들이 정확히 찬성했을 때의 논리,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정확히 아시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유 군수님. 예.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 굉장히 좀 첨예한데 완주군에서도 지금 군의회 주도로 전체적인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실 거로 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앞장서고 또 반대 대책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저희는 완주 군민의 뜻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해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완주군의 기본 입장은 분명합니다. 통합은 주민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번 논의는 민간 단체의 건의로 시행됐다고 하지만은 아마 우리 시장님, 우리 도의사님 아마 공약으로 아마 먼저 시작이 돼서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3차례 우리가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을 보면 너무나도 심각한 걸 알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습니까? 그 후유증은 전부 완주군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앞으로 오늘 좀 많은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 시장님. 이번 저희 토론 제목이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상생 발전의 기회인가 아니면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 행위인가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심오하셔가지고 제가 다른 질문들은 짧게 답변드렸는데 이건 조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 우리 전북의 인구는 210만 명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이 2,100만 명, 10%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2025년 시점에서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5,100만 명, 그런데 우리 전북은 한 173만 명. 소위 말해서 인구가 2배 반이 늘 동안 우리가 줄어드는 사실은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100년 전 철도 역사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사실 부안 방패장의 문제, 김제 공항의 문제, 또 익산역 이전의 문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의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이게 무슨 현상으로 나타났냐면 출향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출향민들이 굉장히 가장 안타까워했던 사건이 완주, 전주, 통합, 무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제공항이나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지만 완주, 전주, 통합, 무산이 됐을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현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이지 단기적인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광역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북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 왔던 게 현실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우리가 광역 도시로 가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저는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가 좋은 게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전북을 확실히 챙기시겠다고 했고 또 대광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주 중심의 광역 도로망 확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아울러서 또 완주와 전주가 정말 하나된 힘으로 올림픽을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정말 한강의 기적을 뛰어넘는 우리는 만경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이 알겠습니다. 기회를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상생발전의 기회, 요 길로 이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유희태 군수님께서는 상생발전의 기회 아니면 선거를 염두엔 정치 행위인가라는 질문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성급하게 찬반을 먼저 정해버리면 갈등이 더 심해진다고 봅니다. 통합은 국민 삶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방향까지 바꾸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나 단체가 주도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완주군은 과거 세 차례나 무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 지역 간 변목이라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재도 상처는 남아있어서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갈등이 극화되지 않도록 공동체에 다시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이 정말 지역 발전에 필요한 방향이라면 그에 대한 설명과 설득도 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역할을 행정이 해야 된다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는 현지에서 그런 방향을 가고자 합니다. 네. 자, 유희태 군수님께 이어서 바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통합 논의에 그 김관영 도지사께서 더 전면에 나서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자, 완주로 주소도 좀 이전하고 기본적으로 이전에 좀 활동 반경을 좀 넓혀가면서 상당히 좀 어떤 갈등 요소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저 순수한 열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 조정자가 아니고 갈등 유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관영 도지사님께서 공약을 내세웠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그 나름대로 전북 발전과 전주, 완주 이 통합을 거기에 과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 측에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그 대통령께도 건의했던 사항도 아실 거예요. 이런 입장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김관영 도지사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입장에서 좀 더 좀 거정 중간 역할이라고 할까요? 조정 역할 이런 것이 도지사님이 할 거냐. 오히려 당사자인 전주시장이 나온다 모르지만 시장님보다도 더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우리 찬성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는 꼭 그 통합의 앞장서는 같은 인상을 줘서 앞으로 완주의 사랑을 받고 전라북도 도민의 사랑받는 도지사님이 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걸 모든 결정은 완주 구민에 달려있지 않냐. 갈리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은 얘기하더라도 항상 존중했으면 좋겠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지만 전적으로 모든 결정은 완주에 있다. 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완주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의 경우는 뭐 전주시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도지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완주군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는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관영 지사님께서 중립적인 어떤 조정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인들은 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완주군이나 특히 완주군 의회 의원들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면서 완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제 완주 지역 주민들을 좀 미리 먼저 만나봤습니다. 짧은 영상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우리의 주민의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거. 입법 조례라 개정이라든지 예산 돈을 우리 군에서 써야 되는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고산, 운주, 화산, 동산 이런 데는 진짜 향후 10년, 100년 지났을 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낙후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야 나라의 국세 또 많이 돈도 또 끌어와서 전라북도 끌어와서 뭐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12년 동안에는 완주군에 혐오시설을 설치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12년이 지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냐 뭐 할 수도 혐오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이틀 전에 전주와 완주 시내를 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 전주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는데 관심들은 많이 없으셨고요. 완주 쪽에서는 찬반 의견들이 분명히 갈리는 모습이었고 대신 물론 뭐 반대가 좀 더 많은 얘기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자, 계속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입니다. 통합추진단체가 105개 상생발전 합의안을 내놨는데 우리 유희태 군수께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을 하셨습니다. 예.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걸 잘 아시겠지만 저희 완주군하고 협의한 사항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군을 대변해서 하는 의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협의한 것도 아니고 그분 단체가 저희가 7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아까 6,152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이 됐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민간단체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안을 정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많이 정리한 것도 많습니다. 105개.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것을 전주에 협의하고 또 합의를 보고 또 시에서 또 그걸 받아들이고 더 이런 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좀 너무나도 좀 더 모든 구체적인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대표성도 없다고 저희 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 우 시장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씀해 우선 뭐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이 완주 군민들이 요구를 해서 시작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법으로 법제화를 할 것이고 조례로 강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주 군의 입장이라든지 완주 군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군이나 의회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말 제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또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도 뭐 말씀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지금이라도 완주 군민들이 전주 시청사가 통합이 됐을 때 봉동으로 가는 게 좋은지 삼례로 가는 게 좋은지 완주 군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저는 우리 전주시나 전주시 의회는 그대로 따를 생각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이제 곁들여서 하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통합의 이제 쟁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청 예, 얘기를 짧게 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거기에 시청이 완주로 온다. 이 자체를 우리 완주 국민들은 믿질 않고 저 자신도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시가 여러 가지 재정난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게 가까이 있는 익산을 보십시오. 거기도 하멜로 간다도 안 되잖아요. 네네. 청주, 청원도 안 되잖아요. 여수, 여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떤 호감을 사서 우선 통합부터 하자고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제가 우리 시장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믿을 수 있게 하려면은 전주시청을 도청으로 옮겨라. 네. 그리고 전주시청 자리를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문화예술 등 해서 거기를 메카로 만들어서 거기 우리 전주하면 문화예술 네네네. 소리의 문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해서 하고 여기를 도청을 네. 좀 우리 망정각으로 오는데 그걸 좀 도지사님하고 상의 좀 건의를 해서 해보라고 하는데 도청 이전 했는지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제가 하겠다. 천천히 했는데.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시청 얘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네, 그 도청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마무리된 후에 별도의 논의가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청원군이 청주시에 시청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청주 군민들이 거기에 짓기를 원해서 지은 것이지 청주시가 청원군에 주려다가 안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완주 전주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전주 경우에는 반드시 완주군에 짓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요거는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듣도록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10초만 쓸게요. 아, 예, 왜냐하면 여기 그런 마음이 있다면 네. 도청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아직 그 지사님까지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통합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주시 재정 문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통합 반대 측이 전주시 빚을 완주가 나눠 짊어지게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주시 빚이 금년 말에 6천억 원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빚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써서 없어지는 빚. 그래서 결국에는 후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빚. 나머지 하나는 빚은 빚이지만 자산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빚은 대부분의 경우 반절 정도는 공원 용지를 사는 데 썼던 돈이고 네. 나머지 반절 정도도 독립영화의 집이라든지 육상 경기장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이런 자산을 늘리는 데 썼던 빚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당히 건전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3억을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과 1억을 대출을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비교를 해보시면 1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순자산은 7억입니다. 그리고 3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의 자산은 순자산은 2억입니다. 근데 우리 전주시 경우는 6천억이지만 자산이 11조 5천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순자산이 11조 가까운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가 통합을 한다고 해서 완주 군민의 세금으로 이걸 갚아 나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도조례에서도 당분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정 자체를 분리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도 분명히 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주 재정 자립도가 사실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전주시가 21에서 22% 정도 드는데 완주군의 재정 자립도는 16에서 17%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완주군의 중앙 의존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빚도 자산이란 말씀 해주셨는데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6천억 빚. 이 돈이 그러면 거기에 그 빚을 1년이면 195억 정도 이자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용자원을 쓴다면 모르지만 그 돈을 채우려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84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만이 10억짜리 이상의 건설 사업입니다. 17개 사업만이 올해 예산을 세울 수 있고 나머지는 현재 세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언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1,300 우리 저기 있죠? 뭐냐면은 우리
관광 거점 도시가 선정돼 갖고 네. 그것도 국비 500억, 도비 200억, 700억이 되고 600억이 자체 자금이 없어서 매칭이 안 돼가지고 못 한다. 그러면 이것을 밀어놓으면은 점점 더 다른 사업을 발굴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산이 공원이나 부지를 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그 돈은 그냥 묶이는 겁니다. 네. 바로 우리 같이 돈을 회수를 쓰는 게 아니고 또 재정 자주도라고 있어요. 우리가 자주도. 네네네. 이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들이 알겠습니다. 자립도.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설명하면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자, 재정 자립도가 아니고 이제 재원이 없어가지고 다운 사업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통합이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84개 건설 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언론 보도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84개 사업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관광 거점 도시의 경우에도 일부 사업에 대해서 매칭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행 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없어서 전주시가 일을 못한다 이런 판단은 맞지 않으시고 또 공원의 경우에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부지 확보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떤 도시공원을 용지를 많이 사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전주시가 일을 추진을 할 때 5년이든 10년이든 어떤 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주시가 무슨 일을 하는 동력을 크게 만들었다. 이런 측면의 해석을 저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자주도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자립도가 전주가 제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아울러서 어제 제가 완주군 지역에 갔었는데 완주군 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비북면에 그 본 매립장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침출수가 나와가지고 지금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악취라든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이 훨씬 넘는 재원이 든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임시 방편적으로 완주시에서 한 1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은 그 분의 말씀은 완주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완주 군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반론 또 해주시죠. 예. 우리 비봉의 그런 폐기물 문제 때문에 걱정을 끼쳤습니다만은 그간에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저게 적립한 것도 상당히 되고 그게 1,000억 이상이 아니라 700에서 800억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해서 조만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의회나 등등 협의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최종 확정만 남겨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피시설 이전 문제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 시장님, 완주 군민들이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그 쓰레기 소각장이나 장례시설 또 교정시설 이런 것들이 완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혐오시설 우려 부분은 사실은 전주 시민들이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 화장장, 하수처리장, 공공시설 전주시에서 설치해서 완주 군민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설하는 쓰레기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주 완주 공모를 통해서 전주 지역에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게 20년 넘게 전혀 완주군 지역으로 갈 이유가 없고 또한 마지막으로 30년 지나서 그러면 뭐 완주군 지역으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쓰레기 처리 시설 같은 경우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정말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최근에 이제 뭐 청원, 청주 사례 가지고도 청원군 지역의 산업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부분은 청원군 내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지 청주시 지역에 있던 폐기물을 청원군 지역에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유 군수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완주에서 입장을 본다면 이런 그 우려는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는 가용 부지가 부족하고 우리가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주가 206km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821km제곱미터입니다. 4배가 덥습니다. 서울시 600고 무려 서울시보다도 1.4배가 더 완주입니다. 이러한 넓고 그리고 저렴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청주청원에 대해 조사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주도 분명히 이러한 모든 결정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전주가 면적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완주의 쓰레기라든지 화장 문제라든지 하수처리장, 소각장을 지금 전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1, 2년 내에 무슨 10년, 20년 내에 또 새롭게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는 발생을 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을 우려로 만드는 자, 갈 일이 그런 없다고 부분이 약속을 있다. 하십니다. 예, 믿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바뀌어질 때 예. 어떤 민간 단체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와 또한 여러 가지를 짚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북이 뒤처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해보지도 않고 걱정부터 해서인데 지나치게 저는 걱정이 많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예를 들어 봉동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상관면의 폐기물 소각장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통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요. 공동의 예. 소각장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맙게도 어제 도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환경청에게 의사를 전달했더라고요. 어떻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확고하게 봉동의 소각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이다 보니까 내용들이 더 그렇더라도 길어지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주제는 이 하나만 말씀을 제가 드리면 네. 짧게 30초만 좀 완주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게 복지 혜택 축소 문제잖아요. 네네. 뒤에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이 부분은 여기서 같이 짚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줬던 돈 뺏는 복지 혜택 축소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완주, 전주가 통합이 돼서 더 나은 성장하는 도시로 나아간다면 복지 혜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철학이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 전주가 통합을 정말 이뤄내서 완주 지역을 이재명 정부의 철학인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달라.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나가면 저는 이런 다양한 오히려 좀 잘 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완주 국민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 네, 이왕에 복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는 저는 알으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말씀하십시오. 왜냐하면 예. 이왕에 알을 건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인구가 3년 동안에 매월 250명이 늘어서 9천 명이 늘었습니다. 10만 명이 돌파됐습니다. 그게 그냥 간단히 늘은 게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거기에 전주에서 온 신문이 한 45% 돼요. 전주시 말고 외곽까지 전부 합치면 서울 경기가 합치면 55%가 외부에서 옵니다. 사실상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 그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아이들이 현재 재작년도 2023년도에 보면은 411명이 우리 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548명이 태어났습니다. 137명이 더 많이 태어났는데 전라북 전체의 아이가 몇 명 되느냐? 205명이 되는데 67% 차이 정도로 우리 완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촘촘히 돌봄부터 어르신까지 촘촘히 모든 걸 제도적으로 시스템 가는데 하나 이 말씀드리면 좀 시장님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결혼한다. 500만 원 축하금을 들여서 결혼에 도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 낳게 되면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600만 원. 근데 전주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대생한테는 천조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유 군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완주군 복지에 대해서 아까 이런 그 출산 장려금 혜택, 전입 지원금, 그다음에 귀농귀촌 지원. 예. 사실 전주보다 상당히 혜택이 좀 많은 지역인데
자, 이게 사라진다라는 우려들이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장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소위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서 지금 완주 국민들이 받고 있는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지금 받고 있는 혜택이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게 12년까지만 보장이 되는 그 겁니까? 부분이 보장이 되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전주 완주 통합이 돼서 12년간 운영이 되면 전주가 완주를 따라가지 완주가 전주를 따라올 일은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받으시는 복지 혜택 축소될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정말 생산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그 복지 혜택을 더 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이제 그 전주시에서 사실은 완주로 인구 한거를 우리 이게 막 연도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분석한 걸로 보면 2020년에서 24년 사이에 전주에서 완주로 가신 분이 29,242명, 그리고 완주에서 전주로 오신 분이 22,058명. 네. 결국에 전주에서 순 유출이 7,204명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완주 전주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지금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더 큰 행정 효율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반론해 주십시오. 예, 어떻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전주하고 지금 우리가 완주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보던 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습니다. 그건 아마 인정하신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완주군의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 알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도 제안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론화를 통해서 전체를 알리자. 전체 알려놓고 거기에서 우리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언제 한다. 정확히 해서 거기에서 반대가 높다 하면은 중단하고 좀 더 이제 비슷하다거나 또 찬성이 많다면 해야겠죠. 이런 점을 해서 좀 더 이러한 갈등을 없애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어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좀 촉박합니다. 예, 그러시죠. 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 지금 통합 찬성단체들이 그 대광법 있지 않습니까? 광역고통망법, 그다음에 올림픽 유치를 조건으로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지 유희태 구숙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대광법 이런 부분은 이미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에 관계없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교부세 받는 것도 지원받는 것도 두 개로 나눴을 때 합쳤을 때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 2036년도 하계올림픽 정말 이게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이제는 최종 마지막이 남아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 분산 개최를 해서 다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 올림픽도 했지만 그리고 또 분산 개최를 가지고 했는데 전주와 완주 지난번에 실사 나왔을 때도 완주에 와가지고 정말로 실사하신 분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눈에 쌓이는 상태에서 700명들이 환영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감동할 정도로 와서 다 했습니다. 이게 통합이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는 논의성이 아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협력으로 우리 장소를 우리 완주를 쓰고 전주 올림픽이 되지만 적극적 협조만 드는 것이지 이 통합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아니지 않냐. 통합보다는 서로 협력으로 풀어가면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붙어요. 예. 이것을 갖다가 통합에 연결시키는 것은 네, 아니지 않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해 이제 주시겠습니까? 뭐 분산 개최하는 부분은 그 IOC에서 비용을 좀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사항이고 또 우리 전주가 완주하고 통합이 된 상태로 더 큰 통합시로서 올림픽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는 사실 해외에 나가서 설득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라고 하는 걸 더 잘 알릴 수 있고 더 큰 도시로서 왜냐하면 사실 아직은 우리 전주, 전북, 완주 해외에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 도시를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해외의 IOC 위원을 설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광법의 경우 보시면 협력해서도 추진할 수 있죠. 근데 대광법 통과로 인해서 전주권의 광역교통망이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이 자체가 우리 완주와 전주가 하나의 생활권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도시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행정만 분리가 돼서 어떤 이런 비효율을 우리가 만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어떤 기득권 유지가 지금 찬반 논란에서 또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군의 완주, 전주, 시군 통합의 찬반이 결국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유 군수님부터 그 얘기에 대한 어떤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의회에 계신 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주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기득권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을 하느냐, 요즘에 지금 상당히 좀 격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남아있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떤 정치 목적보다는 자기 본인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히 토론이나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듣는 방식을 택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이제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토론을 어제 시작했고 오늘 했지만 이제 의원들께서도 전주시하고도 의원들끼리 대화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다양한 분야로 서로 좀 더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이해할 부분도 이해하고 대화해야 서로 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공로장이 필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게 뭐 사실은 군 의원님들만 지금 속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지사님이나 아니면 시장님도 다 마찬가지로 정치권들의 전반적인 오늘 뭐 제목과도 상관이 있는 얘기니까 그 관련해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군 의원이든 시장 군수든 도지사든 찬성하는 논리를 펼 수도 있고 반대하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 측을 일방적으로 배제를 한다든지 물리력을 쓴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완주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찬성하시는 분이나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완주 국민이고 전북 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은 이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합리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사실은 그 전주 완주 통합을 추진하다가 그때도 이제 무산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28개 상생 발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면서 사실 버스도 뭐 타면은 전주 완주가 같은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경계 지역에서 여러 다양한 사업들도 계속 추진이 되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보면은 통합을 전제로 한 어느 정도 서로 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사전 상생 발전 사업이었던 걸로 아는데 자,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네. 처음에 이 상생 사업이 시작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상관 저수지가 있어요. 그게 전주시 소유입니다. 전주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빌리려면은 물세를 내고 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은 전주 시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무상으로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시장님이 어떻게 했냐. 그거 빌려주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둘레길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어요. 그 당사자끼리 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도지사님과 같이 상의한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도가 좀 참여해서 좀 일부 좀 내놓겠습니다. 해서 한 것이 4대 3대 3. 40%는 도 33이었고 그게 첫째 시작돼서 벌써 28개 사업이 지금 발굴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세 걸려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2천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통합과 무관하게 우리는 주민의 삶을 위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걸로 갔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열심히 할 때는 좀 통합에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게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그러나 원칙은 정확히 갈 거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일단 먼저 한 갔다가 다음에 먼저 얘기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전제는 아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그때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예. 반드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다 어떤 그런 전제 아니었다는 건 분명히 맞는 거고요. 예. 사실은 훨씬 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완주 전주 통합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민투표를 거쳐서 통합이 된다고 하면 어떤 지금 상생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는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답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중앙에도 금융권에 오래 계셨고 궁극적으로 완주와 전주는 통합으로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완벽하게 독자적인 전주시 완주군으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그 해주셨으면 말씀은 좀 좋겠습니다. 시청자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부분에 앞서서 예. 상생사업 하나 더 하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저는 급합니다. 완주구면에 어떤 희망사항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피지컬 AI 캠퍼스를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간에 오랫동안 진행해 왔어요. 우리 도지사님뿐이 아니라 특히 이것은 정동영 의원님께서 장관님 되시잖아요. 그분이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줬고 그다음에 김광현 사님, 그다음에 전주시장님이 이왕에 완주 선다면 저 협조가 되고 또 전북대 총장까지도 양홍 총장님과 함께 협의했던 상황이고 다 이렇게 해서 저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 전주완 통합 문제 때문에 현재 지금 상당히 머리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익산에서 47만 평 땅을 제공할 테니 AI를 그려주시오 하고 나왔고 전주시에서도 또 한번 자기도 공모에 참여하는 걸 한번 검토하겠다까지 또 이런데 이왕이 어제는 저희한테 협조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상생 사업으로 피지컬 AI 캠퍼스 사업을 한번 14차로 하면 어떤가 싶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주신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교수님 그 피지컬 AI 사업 같은 경우는 완주에서 지금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도 어떤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의 전제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 믿고 주라고 할 수 그 안에 있는 말씀하신 건가요? 대로 이제 예. 정동영 의원님께서 정말 예. 몇 년간 준비를 하셔서 네. 1조 원이 넘는 사실은 재원이 내려오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예. 그런 획기적인 사업에 우리 전주시가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서면 지역에 땅이 있고 완주군에 또 완주 전주가 지금 상생 협력해 나가고 있고 또 통합이라고 하는 주민투표라고 하는 이런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까지 나서서 피지컬 AI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제 씨가 이렇게 또 하겠다고 나서서 당연히 전주와 완주는 협력을 통해서 완주군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결정은 영향 있는 게 도지사께서 그런 결정에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상생 사업을 셋이 왔잖아요. 이 상생 사업으로 우리 도지사님과 전주시장님 한번 이걸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앞으로 언젠가는 통합을 생각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그 말씀이 요지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인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이 민간 일부가 해가지고 무려 6,152명이 찬성했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32,780명이 반대를 또 해서 서명이 와서 함께 돼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공감대하고 주민들이 결정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든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에서 이제 주민투표를 하냐 안 하냐 이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방법을 그렇게 됐다면은 이제는 그 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행정안전부에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게 반대 이렇게 높다면 하지 마자 이겁니다. 그리고 찬성이 높다면 그래서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서로 노력한다면 또 전주시에서 할 것이고 우리 완주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있는데 저는 모든 팩트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완주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찬성하셔서 서명하셨던 분도 완주 국민입니다. 예, 예. 그리고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건 주민투표를 통해서 정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 시군의 그 여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완주 군수께서도 사실 그 여론조사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관련돼서 여론조사 내용들이 한두 군데서 좀 발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관련돼서 어떤 동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분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여론조사의 경우 전주시는 사실 요즘 별로 하는 게 없긴 한데 네, 과거에 내부적으로 따로 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이렇게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주시의 경우는 뭐 한 80% 정도는 이렇게 찬성이 나오고 있고 완주군 지역에서도 이제 요즘에 뭐 한 몇 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고 또 어떤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군민들이 정말 정확히 찬성하는 논리, 반대하는 논리, 그리고 단순한 우려, 불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완주가, 전주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한 후에 투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최근에 뭐 완주군에서도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신문에 나오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저희가 공식적으로 뭐 전조 완조고 해서 온 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조사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높죠, 반대가.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아까 같이 이건 여론조사는 행안부의 여론조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객관적이고 또한 좀 더 투명하게 해서 몇 월 며칠 여론조사한다. 그래서 뭐 대상을 갖다가 1,000명씩 샘플한다 이거 아니라 3,000, 5,000명 좀 높게 많이 해가지고 거기서 객관이 나오면 전주시장님도 아, 이 정도면은 이거 안 되겠구만. 우리 그냥 지금 중단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동의만 해주신다면 우리 행안부에서도 아마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 예. 전주시장님이 동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통합 찬반 단체들의 충돌 뭐 상당히 좀 격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민 의견 수렴이나 대화 자체가 좀 안 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측 모두 이 공론화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누가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죠. 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격화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토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완주에 가서 물세례도 맞았지만 바로 그 우리 유희태 군수님께서 전화 주셔가지고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또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오늘 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무조건 배제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저는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군수님. 예. 제가 우리 시장님이 불벼락을 맞았다고 해서 참 완주에 오신 손님인데 이렇게 됐을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완주군의 반대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한번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 찬반의 이 과정을 가지고 보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를 다 순회를 하다시피 했고 예. 또 반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요즘에 바로 알리기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현재 13개월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저기 됐습니다. 오늘 아침이네요. 예. 뭐냐면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찬성단체에서 질문도 하고 해서 질문 답변도 해줬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찬성 반대 좀 더 공론화를 좀 시켜서 나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 한다면은 좀 더 이해하고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어떻든 이런 그 공론화 과정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잘 판단하셔서 제가 제안한 거 여론조사 한번 보고 행안부에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투표를 하든가 않든가 우리가 결정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행자부 결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주민투표가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결국에 결과가 어찌 나오든 간에 양쪽은 상처를 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처 후유증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한 1분씩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분 긴데요. 짧게 30초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이든 행정이든 모두가 갈등을 완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고 다만 이제 주민투표 실시하는 것 자체가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는 참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군수님께서. 제가 2013년을 지켜봤거든요. 짧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갈등이 심하고 완전히 그 주민 간에 서로 말을 안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서 한 걸 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론조사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미 법적으로는 찬반 투표를 하게끔 현재 결정문만 남아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있다면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정도로 우리 전주시장님께서 동의만 해준다면 그게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결정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아서요. 마무리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은 우리 주민들한테 양쪽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들을 해주시고 미처 하지 못한 말씀 있으면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범기 시장님. 그 우선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주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설명이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완주군 의회든 완주군 차원이든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든지 간에 사실은 찬성하시는 분의 논리와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가 사실은 한 페이지 안에 다 담겨 있는 이런 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정말 완주군의 선택에 저는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갈등 말씀하셨는데 저도 부안이 고향이어서 부안 방패장 때도 압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이유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주, 전주 통합 논의하는 이 과정 자체는 정말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남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주시청을 도청을 만경강으로 그리고 우리 노성동에 있는 거기에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그걸 문화예술의 타운을 만들어서 새로운 문화예술로 경제를 활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나온다면 새로운 전라북도의 그림이 달라지지 않냐. 이 점을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도지사님을 김지혁에 하시고 만약에 하시기 어렵다면 제가라도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생사업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아까 좀 고맙습니다. 피지컬 AI 캠퍼스는 우리 완주에 배려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우리 좀 매듭을 짓는 방법으로 하고 김제하고 경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은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반드시 공론화한 다음에 해서 이 세 가지를 좀 한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쟁점을 소개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긴 했지만 이번 토론 내용이 완주 전주 통합 여부를 선택하는 데 적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주 MBC 특집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